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우리는 그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마지막 반전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구독 누르시면 이런 감동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민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민정을 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영희는 어디 갔어?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그 이름이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가 반복하는 유일한 말. 엄마, 영희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민정은 남편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엄마가 또 그래요. 영희를 찾는다고. 재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 안 나? 치매 환자들은 없는 사람도 만들어낸대. 민정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영희야, 엄마가 미안해. 영희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울음 같았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민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숨지 마, 엄마가 찾아줄게.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대체 영희가 누구길래 어머니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에게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밥 좀 드세요. 어머니가 민정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넌 영희가 아니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는 민정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어요. 영희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어머니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봉사단 아주머니 순애가 찾아왔어요. 순애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순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가씨 고맙네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올 때만 어머니가 편안해 보였거든요. 순애가 민정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영희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영희는 없어요. 순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치매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순애가 떠난 후였습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이 손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민정은 급히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개의 그릇을 놓고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빈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희 것이야. 영희가 곧 올 거야. 민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진짜로 영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엄마, 영희는 안 와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영희는 올 거야. 내가 잃어버렸지만 분명 찾을 거야.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엄마, 영희가 누구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민정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내 딸이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딸. 민정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딸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엄마, 딸은 저예요. 민정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둘째야, 영희는 첫째였어.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재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나한테 언니가 있었대. 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겠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민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실되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재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게 언니가 있었을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불이 났어. 어서 나와, 엄마가 여기 있어. 민정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이라고요? 무슨 불 말씀이신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곳에서 순애를 만났습니다. 어머, 민정 씨. 순애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정은 순애를 보자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아세요? 순애가 잠깐 멈칫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민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1980년대에 이 동네에서 큰 사건 같은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순애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어요. 무슨 사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재 같은 거요. 엄마가 자꾸 불 이야기를 하셔서요. 순애가 슈퍼 선반을 붙잡았어요. 손에 쥔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순애가 황급히 물건을 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정은 순애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애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주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먼저 갈게요. 순애는 급하게 슈퍼를 나갔어요. 민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화재 이야기만 나오면 저러실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를 비쳤습니다.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민정을 봤습니다. 영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는 착한 아이였어.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지.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영희를 못 찾았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불이 났던 날, 모든 게 타버렸던 날, 영희도 사라졌어. 민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불실종 영희.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은 재훈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상해. 엄마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야. 화재에서 영희라는 아이를 잃어버렸대. 재훈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짜일 수도 있겠네.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락방에 가봐야겠어. 엄마 오래된 물건들이 거기 있어. 재훈이 민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게. 당신은 엄마 좀 봐줘. 민정은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 오래된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손전등을 켜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낡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사진첩이 나왔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보였어요. 1978년 5월 영희 돌잔치. 민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정말 존재했어요. 민정은 사진첩을 더 넘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1981년 영희 새돌. 민정은 사진 속 아이를 뚫어지게 봤어요. 이 아이가 내 언니였다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82년 유치원 입학 사진.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민정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983년 이후로는 영희의 사진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사진이 없지? 민정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신문이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쳤을 때 민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대형 화재 참사. 아파트 5개 동전소, 5명 사망, 13명 부상. 민정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는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면서 혼란이. 일부 주민들은 가족과 헤어져. 민정의 시선이 기사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실종자 명단. 김영희 5세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음. 민정은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희가 실종됐다고? 그래서 엄마가. 민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 슬픔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정은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야 했어요. 화재 당시 혼란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으며 일부는 병원으로, 일부는 임시 보호소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그럼 영희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민정은 급히 상자를 더 뒤졌어요. 또 다른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1983년 6월 15일 화재 실종 아동 2명 추가 발견. 병원과 고아원에서 보호 중.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도 혹시 발견됐을까요? 하지만 다음 기사에서 희망은 꺾였습니다. 1983년 8월 1일 화재 실종 아동 김영희 양. 3개월째 소재 파악 안 돼. 경찰 수색범위 축소 검토. 민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이용 머리핀이었어요. 분홍색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봉투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어요. 영희가 가장 좋아하던 머리핀. 화재 전날 사줬던 것. 영희야, 엄마가 미안해. 민정은 머리핀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재훈이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정은 신문과 사진첩을 내밀었어요. 재훈이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 딸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을요. 재훈이 신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나와 있어. 그럼 영희가 살아있을 수도. 민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영희 언니를 찾아야 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어. 찾을 수 있을까? 민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찾아야 해. 어떻게든. 엄마의 고통을 끝내드려야 해.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과 재훈이 급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디건을 들고 계셨어요. 영희 옷이야. 영희가 입던 옷. 민정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다시 누우세요. 어머니가 민정을 밀쳤어요. 안 돼. 영희를 찾아야 해. 내가 영희를 잃어버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제가 찾을게요. 영희 언니를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어머니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선명해졌어요. 정말 찾아줄 거니?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민정의 품에서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실종 아동 찾기 자료를 찾으려고요. 주민센터 직원이 자료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1980년대 자료는 여기 있어요. 민정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다가 화재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화재 피해자 명단, 실종자 명단, 구조자 명단. 민정은 실종자 명단을 펼쳤어요. 거기에 영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당시 5세. 최종 목격 장소 삼동암 놀이터. 특징 분홍색 나비 머리핀 착용. 민정은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 머리핀이에요. 구조자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화재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민정은 명단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철수, 당시 35세, 이동 거주. 이순자, 당시 28세, 삼동 거주. 김.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 미상, 추정 5, 6세 여아. 신원 불명, 머리 부상으로 기억상실. 성심병원 이송후 고아원 인계.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 6세 여아. 머리 부상. 기억상실. 이게 영희일 수도 있어.
민정은 급히 직원을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어느 고아원으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희망고아원으로 인계됐다고 나와 있네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 고아원 아직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에 문 닫았어요.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분산됐고요. 민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당시 기록은 어디 있을까요? 직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민정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희 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살아계셨으면. 그때 누군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 씨. 돌아보니 순애가 서 있었어요. 순애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순애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어제 말씀 때문에 화재 이야기 말이에요. 민정이 순애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왜요?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혹시 그 화재가 1983년 5월 12일이었나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순애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정은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화재를 겪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정은 순애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순애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민정이 물을 건넸어요. 순애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 씨, 저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이요? 1983년 화재 이후로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이름도 몰랐어요.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민정은 숨을 참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민정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세 여아 화재, 기억상실, 주민센터에서 본 기록과 똑같아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본명이 뭐예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병원 기록에도 없었대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순애라고요.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원래 이름은? 순애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의 숙제죠.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민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아주머니, 왜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동네를 처음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았어요. 골목도, 건물도, 심지어 냄새까지. 순애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계속 아팠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정착했어요. 민정은 순애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순애의 나이는 48세. 0이라면 지금 48세일 거예요.
아주머니 생년월일은 언제세요? 순애가 대답했어요. 1978년 5월경이래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병원에서 추정한 거예요.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8년 5월. 사진첩에 있던 영희의 돌잔치와 같은 시기예요. 아주머니.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우리 엄마를 자주 찾아오세요? 순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느낌이요? 순애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영희 언니일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순애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왜요? 민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순애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건 아닌데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화재 때 생긴 거래요. 민정은 숨을 들이켰어요. 화상 자국. 민정은 급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첩 사진을 찾았어요. 영희가 3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영희의 왼쪽 팔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기억했어요. 영희 팔에 빨간 점 혈관종.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왼쪽 팔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갑자기. 민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이요. 순애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작은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핸드폰 사진과 비교했어요. 위치가 똑같았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순애가 놀라서 물었어요. 민정은 순애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아주머니가. 하지만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정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민감했나 봐요.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아주머니. 순애가 민정을 붙잡았어요. 민정 씨,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민정은 카페를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정은 골목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순애 아주머니가 영희 언니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민정은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나 지금. 재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민정이 말했어요. 순애 아주머니가 영희 언니일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화재, 기억상실, 나이, 혈관종까지.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확신할 수 없어. DNA 검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망설였어요. 아직은 안 돼. 잘못됐다가 상처만 줄 수도 있어. 민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민정을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영희를 찾았니? 민정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이에요, 엄마. 어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찾아야 해. 엄마가 죽기 전에 영희를 꼭 봐야 해. 민정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찾을 거예요, 엄마. 곧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영희 언니일까? 40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걸까? 민정은 다락방에서 가져온 사진을 봤어요. 5살 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순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매가 비슷했어요. 코도 비슷했습니다. 입모양도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났는데 외모만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민정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고아원 기록 찾기, DNA 검사 준비, 그리고 민정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순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민정은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언니, 정말 당신인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희망고아원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983년 입소 아동 기록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월 화재 이후에 들어온 아이요.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여기 있네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1983년 5월 15일 입소. 이름 미상. 성별 여. 추정 나이 5, 6세. 민정의 눈이 다음 줄로 갔습니다. 특이사항, 화재로 인한 머리 부상. 외상 후 기억상실 진단. 신원 확인 불가. 민정은 숨을 참았어요.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체 특징. 왼팔에 혈관종 붉은 반점. 화상 자국 다수.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985년 7월. 입양 희망자 면담 3회 실패. 아이가 가족 기억하려 노력하나 실패.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1990년 3월. 고아원 생활 적응. 하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림. 불과 연기에 대한 극심한 공포 반응. 민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5살 아이가 혼자서 1995년 8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고아원 퇴소. 기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정은 직원에게 물었어요. 퇴소 이후 기록은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 더 이상은 어려워요. 민정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나왔어요.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춥고 어두웠어요. 순애 아주머니가 맞아. 모든 게 일치해. 민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순애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각한 일인가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1시간 후였습니다. 민정과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낙엽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순애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저예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고아원 기록이에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민정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정을 봤습니다. 왜요?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 엄마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1983년 화재에서 잃어버린 딸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영희예요. 당시 5살이었고요. 순애의 입술이 떨렸어요. 화재 때 실종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못했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희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이게 영희 언니 사진이에요. 순애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가 당시 옷에 화재로 실종. 순애가 민정을 쳐다봤어요. 설마 저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머니의 나이, 생년월일, 화재 날짜, 혈관종 위치까지 전부 일치해요. 순애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이라고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이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순애가 민정을 봤어요.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영이라면 제 가족을 40년 동안.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정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을요.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순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민정이 순애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정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어머니를 먼저 뵙고 싶어요. 민정이 망설였어요. 엄마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순애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를 빨리 뵙고 싶어요. 민정은 순애의 절박한 눈빛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은 집에 돌아와 재훈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순애 아주머니 오셔. 재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 DNA 검사는?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할 거래. 어머니를 먼저 뵙고 싶대.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이 괜찮으시겠어? 민정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도 영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영희 언니를 만날 수도 있어요. 꿈이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는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영희야, 엄마가 미안해.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돼요. 진짜 영희 언니인지. 민정은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몇 시에 오신대? 민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요. 지금은 9시 30분이었어요. 민정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오셔. 어머니가 반응이 없었어요.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 오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어요. 순애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정이 순애를 맞이했어요. 순애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요. 민정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순애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영희야?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희야, 정말 내가 맞니? 순애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정과 재훈이 깜짝 놀랐어요. 치매 이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야, 엄마야. 어머니가 순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우리 영희 많이 컸구나. 순애는 어머니를 봤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평생 찾았어, 매일매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재훈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순애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순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소파에 앉으세요. 어머니와 순애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애의 얼굴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코도 그대로고, 눈도 그대로네. 순애는 어머니를 빤히 봤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영희일까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넌 내 딸이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하지만 순애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어머니도 가족도 아무것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순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제 마음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워요. 만약 제가 영희가 아니라면, 어머니께 거짓 희망을 드리는 거라면, 민정이 순애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누가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형제가 있는지.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어머니가 순애를 다시 안았습니다. 안 잃어버려. 엄마가 이번엔 안 잃어버려. 순애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정도 울고 있었어요. 재훈이 민정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순애가 진정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영희야, 팔 좀 보자. 순애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팔이요? 어머니가 순애의 왼팔을 만졌습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어요. 혈관종이 보였습니다. 작고 붉은 점.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 위에 닿았어요. 여기 있었지. 빨간 점. 민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그랬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대. 하지만 남았구나. 어머니가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넌 영희야. 엄마의 영희가 맞아. 순애는 자신의 팔을 봤어요. 이 작은 점이 증거라니. 어머니, 정말 제가.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순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특정 부분을 찾는 것 같았어요. 여기 혹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가락이 순애의 오른쪽 머리 뒤를 짚었어요. 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거기 작은 혹이 있는데. 민정도 놀라서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정말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넌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었어. 아빠가 걱정했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 순애는 멍하니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정이 순애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또 다른 특징 있으세요? 순애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왼쪽 발 새끼발가락이 조금 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신발 신을 때 불편해했어.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순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순애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순애가 처음으로 제대로 불렀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희. 민정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재훈도 다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순애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제가 어떤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이 선명해졌어요. 착한 아이였어. 밥도 잘 먹고 노래도 좋아했지. 순애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노래요? 어머니가 생각하더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순애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불렀어요.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순애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상국의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순애는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알죠? 민정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 노래 아세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매일 불러줬어. 자장가처럼. 순애는 가슴을 눌렀어요.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애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요. 어머니가 순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 만들면 돼. 민정이 물었어요. 엄마, 언니는 뭘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딸기를 좋아했어. 그리고 인형놀이. 순애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지금도 딸기 좋아해요. 그리고 인형 모으는 게 취미예요. 민정이 순애를 봤습니다. 정말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딸기만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순애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희야, 그날 밤 불이 났을 때 순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는 널 찾으려고 불 속에 다시 들어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못 찾았어. 연기가 너무 많아서 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순애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정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언니를 찾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어. 그날 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어. 순애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올게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순애를 쳐다봤어요. 정말? 순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엄마. 네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어요.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가족.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약속대로 매일 집에 왔어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민정과 순애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떨려요. 순애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정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정과 순애는 숨을 죽였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정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언니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빨리 알려드려요. 민정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순애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순애가 뛰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 정말 영이에요. 어머니가 순애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민정이 다가와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99.9% 일치래요. 어머니는 결과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순애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알아. 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마음이 알려줬어. 순애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기명이라는 것을. 재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형님. 재훈이 순애를 형님이라 불렀어요. 순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라니 어색해요. 민정이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우리 진짜 언니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먹어봐. 어머니가 반찬을 순애 앞에 놓았어요. 순애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이걸 좋아했어. 순애는 반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식사 후였습니다. 민정이 다락방에서 상자를 가져왔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영희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 옷가지, 머리핀. 순애는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이게 다 제 거였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버리지 않으셨어요. 순애는 작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어요. 털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인형, 순애가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잠잘 때도 꼭 안고 잤어. 순애는 인형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요.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 만들면 돼. 우리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동네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애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순애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화재, 기억상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네요. 순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순애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매일 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봐. 순애가 거실로 갔어요. 어머니가 앨범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기 영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야. 순애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작았네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는 사진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영희의 첫 돌, 첫 걸음마, 첫 유치원. 순애는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순애가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영희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바닷가 갔을 때야. 내가 조개 껍데기를 모으고 있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아했지. 집에 가져와서 보물처럼 간직했어.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지금 조개 껍데기 모아요. 어머니가 놀라서 순애를 봤습니다. 정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상자 가득 있어요. 바닷가 갈 때마다 주워요.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퇴근했어요. 집에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와 순애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민정이 물었어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요. 엄마가 좋아하셔. 어머니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거 영희가 좋아하던 건데.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민정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녀 같았어요. 저녁 먹을까요? 민정이 부엌으로 갔어요. 순애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두 자매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순애가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정이 순애를 봤습니다. 네, 언니. 순애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고마워. 민정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뭐가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엄마를 내게 돌려줘서, 민정도 눈물이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순애가 민정을 안았습니다. 평생 외로웠어.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어. 민정도 순애를 꼭 안았어요. 저도 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순애는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엄마.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여기서 자고 가. 순애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여기서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방이 있어. 민정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 방 같이 써요. 순애는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순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순애는 자주 머물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아예 여기서 살래?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래도 되나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언니 집이에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순애를 안았어요. 그럼 여긴 내 집이야. 돌아온 걸 환영해. 순애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4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순애는 짐을 싸서 이사를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이게 다예요? 민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순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민정은 순애를 안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순애의 방은 2층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쁘다. 순애가 방을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영희야, 맘에 들어? 순애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였어.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지. 순애는 창가에 앉았어요.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여기 나무가 작았는데 이제 이렇게 컸네. 순애는 나무를 봤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가끔 꿈을 꿔요. 어머니가 순애 옆에 앉았어요. 무슨 꿈? 순애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꿈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못하는 꿈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기억일 거야. 아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순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언젠가 기억날까요?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있으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순애는 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꿈을 꿨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이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웃으며 창밖을 봤어요. 엄마. 아이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순애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였구나.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의 아이가 자신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눈 와요. 순애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눈이 오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요즘 들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만은 항상 알아보셨어요. 엄마, 추우시겠어요. 순애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어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가 순애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흐릿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애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 엄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순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손을 놓쳤어. 연기 때문에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꿈을.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부족했어. 더 강하게 손을 잡았어야 했어. 순애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들어주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순애를 봤습니다. 기억도 못하잖니.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억은 못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알아요. 순애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기억해요. 엄마의 따뜻함을요. 엄마의 사랑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하게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편안했어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오래 찾던 집에요.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족이니까야. 순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40년 헤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연결돼 있었어요. 순애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순애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가 순애를 안았습니다. 엄마도야, 엄마도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정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니, 차 가져왔어요. 민정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민정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희가 3살 때 처음 유치원 갔던 날이 기억나네. 순애가 귀를 기울였어요. 울면서 매달렸지. 엄마 치마를 놓지 않았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떼어놓는데 내가 울먹이며 말했어. 엄마, 나 데리러 와요. 순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약속했지. 꼭 데리러 온다고.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어머니가 순애를 쳐다봤어요. 그 약속, 엄마가 못 지켰어. 순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켰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40년 걸렸지만 결국 찾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두 딸을 번갈아 봤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어머니, 민정, 순애, 재훈. 건배할까요? 재훈이 물잔을 들었어요.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민정이 말했어요.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을 위해. 순애가 덧붙였습니다. 네 잔이 부딪혔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순애 앞에 놓았어요. 영희야, 많이 먹어. 순애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정이 순애에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봉사활동은 어때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르신들이 날 많이 좋아하셔. 재훈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형님은 천사니까. 순애가 부끄러워했어요. 무슨 천사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희가 착해.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민정이 어머니를 봤어요. 요즘 어머니는 자주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근 일은 잊어버리셔도 옛날 일은 선명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야, 노래 불러줄래? 순애가 놀라서 물었어요. 노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좋아하던 노래. 순애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순애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디를 가느냐? 민정과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도 놀랐습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어머니와 순애가 함께 불렀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거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순애를 쳐다봤어요. 뭐가 기억나? 순애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목소리요. 이 노래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순애는 울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만은 선명했어요. 어머니가 순애를 안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돼. 민정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재훈도 함께 했어요. 가족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해요. 어머니가 순애를 봤어요. 무슨 약속?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절대 안 헤어져.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순애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 별 봐요. 순애가 가리켰어요. 모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예쁘네. 어머니가 말했어요. 순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별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 빛나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 빛나자. 네 사람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순애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아.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어린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집으로 왔어. 순애는 꿈속에서 영희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눈을 떴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순애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잘 잤니?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정말 잘 잤어요. 민정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언니, 같이 준비해요. 순애가 민정을 도왔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재훈도 내려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창밖에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어제 내린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가요. 민정이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순애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가족 나들이네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순애와 민정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순애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좋다.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 어머니는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순애와 민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집에 갈까요? 재훈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노을이 예쁘네. 네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애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순애를 봤습니다. 뭘?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순애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이요.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 민정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사랑은 영원해요. 재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요. 네 사람의 손이 모였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가족은 하나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으로.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